산업안전보건법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일부러 띄었었어요. 산업, 안전, 보건, 법. 법부터 이런 법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본 분들 많으시죠. 변호사도 잘 모릅니다. 사실 이 법 잘 몰라요. 변호사도 모르고 검사도 잘 모르고 판사도 잘 모르는 법이에요. 이 법. 근데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띄어놨냐면요. 안전보건에 관한 법인데 산업, 뭐 일반적인 무슨 뭐 교통이고 뭐 의료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환경, 산업에서 안전에 관한 거다. 첫 번째로. 안전이랑 보건이랑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은 어디에 부딪히고 찔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안전인 거고, 보건은 일하는 환경에 관한 거. 뭐 조명은 잘 뭐 밝은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게 보건입니다. 그거에 관한 법이다.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줄여서 산안법이다 합니다. 기초 이해를 좀 먼저 돕겠는데요. 이 법이 어디에 쓰이는 법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조항을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특별법들은 목적 조항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한다. 그래서 안전은 말씀드린 대로 위험의 예방에 관한 거, 보건은 건강 장애의 예방에 관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기준의 확립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 중요하겠죠. 사업주에 대한 규제법이다, 행정법이다. 위반하면은 처벌이 있다. 끝에는 결국엔 처벌이 있다. 뭐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뭐 영업정지도 있지만 결국엔 처벌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안전에 관한 내용이 뭐냐?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38조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에 관한 거는 법 39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안법 설명하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사업장들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용자와 이제 노동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서 이제 논의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관련된 또 규정들이 있고, 뭐 폭발이나 아니면 화재나 이런 걸 방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강의의 초점은 이제 주로 책임 소재를 어떤 식으로 가리느냐 이걸 알아볼 거예요.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형사처벌이 따르는 거를 주로 볼 거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한 거를 볼 겁니다. 왜 이거를 보느냐? 이게 노동자의 건강과 가장 직결된 내용들인 거기 때문이고, 이거를 위반했을 때 노동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정시킬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도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관한 거를 알아볼 겁니다. 다시 목적 조항 보면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라고 돼 있죠. 단순히 예방에서 넘어가지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그 사고 안 나면 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더 이상의, 그 이상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참고로 여기서 이 산안법상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는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랑은 개념 규정이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바뀌었어요. 근로자가 아니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알파, 특고들, 뭐 건설기계 관련된 것도 있고요. 배달 노동자들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만 지금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되겠죠. 투쟁을 통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겠죠. 구조를 보시면요.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안전관리자는 뭐 몇 인 이상 사업장에 두고 어떤 역할을 한다. 보건관리자는 뭐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누구다. 대표이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제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거 있고요.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게 있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38조, 39조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도급시 산재 예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급에 있어가지고 위험의 외주화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뭐 이런 유해 위험 기계와 물질에 관한 것도 있고 보건관리에 대한 거, 이런 자격사에 관한 것들,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뭔지 있고 벌칙, 오늘 또 두 번째로 살펴볼 테마입니다. 벌칙. 그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법률 자체만 되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다른 법이랑 똑같이 뭐 시행령, 시행규칙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규제법이라고. 그래서 하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 종류마다 그거를 또 봐서 사업주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짚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중에서 직무규정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이 별도 규정으로 있어요. 별도 규정으로 직무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 그 국가법령 정보센터 있잖아요. 그 law.go.kr 이제 여기로 들어가셔서 산업안전보건법 검색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법령 체계도를 눌러보시면은 하위 법령의 수십 가지가 쫙 나와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네. 내일터의 위험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업주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처벌시킬 수 있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안전 먼저 보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좀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그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안전에 관한 거는요. 크게 이제 이런 종류의 위험들이 있어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관한 위험.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면은 기계 낄 수 있으니까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어떤 거는 조심하고 뭐 공기 중에 어떻게 노출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관한 위험. 이런 게 정하고 있어요. 감전되지 않으려면은 어떤 거를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작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 저런 기구는 뭘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인 거예요. 뭐 예시로 돼 있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등등등 해서 그 밖에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서 산재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굴착을 할 때는 계획서를 짜고 뭐 집안 검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다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열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결선을 시킬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부적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방법. 마지막으로는 장소죠, 장소. 여기 나온 이제 장소에 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게 있어요. 추락할 위험 있는 장소, 붕괴할 위험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있는 장소. 이제 뭐 주로 건설이나 제조업 같은데 뭐 방호망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된다. 물건이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프레스 하다가 튀는 걸 막으려면은 뭐 울타리를 쳐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으로 위험이 발생한 장소, 뭐 낙뢰, 아니면 뭐 해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이런 안전에 관해 가지고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자체에 대한 위험, 작업 방법, 장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이따 살펴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 볼게요. 보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넓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건은 이 노동 환경에 관한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가스, 뭐 증기, 미스트,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기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건강장애가 올 수 있는 경우. 기체, 액체, 찌꺼기, 뭐 미생물, 세균, 계측 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단순 반복 작업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이거는 주로 이제 근골격계, 골병에 대한 거고.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에 대해서 적정 기준. 조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이든 사무직이든 간에 조명 굉장히 중요해요. 건설업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 안전이랑 보건 부분 법률의 38조, 39조가 큰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법 자체는 사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산안법이랑 산안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기만 하면은 사람이 일하다가 사망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법만 지키면은.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별게 다 있구나라는 생각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 법에서 이런 것까지 정해? 근데 이 규칙 보시면은 그 놀라움이 아마 더해져요. 아, 이런 것까지 진짜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크게 이건 이제 4가지 편으로 돼 있어요. 총칙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작업장, 통로, 보호구 뭐 이런 거 정하고 있고 사실 요것 때문에 썼는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이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뭐 굴착하거나 발파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압 전류랑 접촉하거나 이런 거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써놓은 다음에 그거에 맞게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안 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이없이 사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뭐 형광등을 뭐 전기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럼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디 가서 차단 조치를 하고 뭐 보호구를 지급하고 어떻게 한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뭐 차단기 저기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차단기를 안 내렸어. 왜? 그 현장에 가서 처음 보니까 차단기 내리는 스위치가 이건 줄 A 버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B 버튼인 거야. 그런 식으로 전기가 흐르는지 모르고 작업하다가 전기구 다 꼈는데도 사망. 왜? 조사도 안 했고 계획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는 이렇게 다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조를 잘 보세요. 그 내가 하는 일이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8조를 따로 해놨습니다. 추락 또는 붕괴 위험 방지, 비계, 환기장치, 휴게시설, 잔재물에 대한 위험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장의 종류고와 상관이 없이 이제 총론적으로 다 중요한 것들. 뭐 조도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뭐 통로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통로는 뭐 넘어질 수 있는 물체를 깔아놓으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안전기준, 세 번째로 보건기준이 있습니다. 안전기준, 보건기준은 이제 아까 그 총론의 그 법률에서 보신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38조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고 39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주로 여기에 있구나. 다 그렇진 않지만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여기 이제 2개 조항이 있어요. 우리 저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게 이제 2개가 있어요. 맛만 한번 볼까요? 이게 조항이 거의 한 1000조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이런 걸 정하고 있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이 규칙에서 이런 걸 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방지 정하고 있어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 등을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당연한 것까지 정해놨네. 네, 당연한 것까지 정해놔야죠. 이거를 안 지켰을 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고 사례들 보면은 걸어가다가 뭐가 발에 밟혀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근데 그게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넘어지면 엉덩방아 찍고 말겠죠. 근데 뭐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디 뭐 하다못해 뭐 추락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제조업이면은 프레스 기계 근처 가다가 넘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도도 정하고 있습니다. 밝기죠, 밝기. 조명. 예. 밝기 기준도 다 정하고 있는데 그냥 1, 2, 3, 4, 5 중에 4, 5만 해냈어요. 75럭스 이상. 기본적으로 75럭스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생산직이든 뭐 사무직이든 뭐든지 간에 75럭스는 지켜야 된다. 통로 조명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된다. 다만 갱도나 상시 통행하지 않는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게 하면 된다. 휴대용 조명기구도 안 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네. 두 번째로 볼까요? 추락이 있어요. 추락만 제가 체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추락 같은 경우에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 발판 끝이거나 개구부인데, 개구부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열려있는데 중간에 열려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주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작업 발판 끝이나 개구부는 별도로 정해서 그래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따른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럴 때는 방호망을 설치해야 된다. 발판을 설치해야 되고 발판이 곤란하면은 방호망 아시죠? 그물망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방호망 설치도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대를 설치해야 된다. 안전대가 뭐냐면은 이따가 볼 텐데 혁대예요, 혁대. 사람한테, 노동자한테 혁대 채워가지고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어디 벽면이나 이제 고정된 데다가. 추락하더라도 사람이 웬만해선 죽을 일이 없겠죠. 발판 설치하거나 발판 곤란하면은 안전 방호망 설치하거나 그게 안 되면은 안전대를 설치해가지고 추락을 하더라도 사람이 원래 안 죽는 게 정상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뭐 험한 일 하면은 뭐 죽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죽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식의 방호망을 써야 되는지까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힘이 있으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힘이 있으면은 이런 거 하고 있는지 꼭 근로감독관 안 불러도 상시 알아보고 감시하면은 굉장히 위협적이겠죠. 보건에 관한 것도 하나만 볼게요. 보건에 관한 것도 사실 또 상세하게 또 볼 수 있는데 직무 스트레스에 인한 직무 스트레스 건강장애 조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신체 예를 들어서 장시간 근로, 야간 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 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이제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할 때는 법 5조 1항에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5조 1항을 강조를 한 게 이게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제 39조 위반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인데 5조 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반한다고 해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데 어쨌든 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 1호부터 읽어보면은 직무 스트레스를 이제 평가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 작업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라.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과로를 하는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럴 때는 직무 스트레스가 어떤지 사업주가 일일이 평가를 하고 이거를 뭐 노동시간을 뭐 줄인다든지 뭐 주야간 교대제인 거를 뭐 주간 연속 2교대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없어서 그렇지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작업량과 작업 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교대제 한 게 너무 힘들다. 수면장애도 있고 나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너무 빡세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가지고 힘들다. 작업량도 좀 줄여라. 작업계 내년도에 뭐 이사회에서 뭐 좀 줄여라. 물론 형사처벌 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은 돼 있어요. 네. 세 번째로는 작업과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이랑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환경을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하고 있어요. 강제 조항이 없다 뿐이지. 근로시간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예.
건강진단 결과나 상담 자료를 참고해서 적절하게 노동자를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에 대해서 해당 노동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라. 야, 당신 이게 요즘 뭐 부부싸움도 뭐 많이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게 교대제 근무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게 호르몬 분비가 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고 좀 약간 과로해서 이게 그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회사 밖에서 못 풀면은 뭐 부부싸움을 많이 할 수가 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 교대제에서 뭐 빼고 근로 시간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의학적으로 맞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예. 마지막으로 사실 과로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뇌출혈이나 뭐 심근경색 이런 게 위험이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48시간, 일주 48시간 이상만 해도 그게 높아져요.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 발병도 위험도를 평가해서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해라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 조항 보겠습니다.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38조, 39조 위반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하한선이 없긴 하지만 상한선만 해도 저 정도면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무거운 편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보시듯이 사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같이 검토가 되긴 해요.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이거 단순하게 비교해 보더라도 이게 훨씬 더 이제 더 적다. 그게 보이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이제 더 중범죄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고의범이고 이건 과실범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위조항으로 형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했다. 가중처벌됩니다. 2분의 1. 물론 이제 상한선만 늘어나는 거죠.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어도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그 자체는 또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다만 이제 38조, 39조에서 구체화되는 산안 기준 모든 게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제 범죄인지가 돼서 기소되는 건 아니다. 그거 이제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법인이랑 개별 행위자도 처벌이 됩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현장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대표이사 그리고 해당 법인도 처벌은 돼요. 물론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사처벌되는 조항을 확인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우를 이제 그 범죄로 봐가지고 기소를 하는가. 아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조항이 한 1000조가 약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800 몇 조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다 형사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 근로감독관들이 범죄 인지에서 제외되는 조문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목적 조항, 정의 조항 이런 거는 뭐 위반할 수가 없는 거겠죠. 뭐 작업장 청결, 채광 및 조명, 조도 같은 것도 조도 규정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슬라이드 앞에 강의 부분에 보셔서 알겠지만 8조 조도는 이제 원칙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통로에 관해서는 또 조도 조항이 별도로 있거든요. 통로에 관한 조도 조항을 위반하면은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조도 조항 위반은 형사처벌이 안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뭐 휴게시설 같은 거를 안 갖췄다고 해서 형사처벌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이렇게 뭐 해당 없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해당 없으면 되는 거. 해당 없으면 돼 있는 장애권은 위반하면은 무조건 다 원칙적으로 기소 대상이다. 검찰에 넘어가서 재판에 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방대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는가 실무에 관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게 있어요.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7조에서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은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사업주는 기계, 원동기, 회전축, 기어 뭐 등등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덮개는 먼저 했어. 어디에 뭐 원동기나 회전축 같은 거에 끼면 안 되니까 뭘 설치하라는 거구나. 근데 뭐 울, 슬리브, 건널다리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만화책, 그러니까 무료고 무료고 그 다 다운로드를 다 받을 수 있게 해놨고 그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서 치시면은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거 검색하시면은 이 만화가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회전축 같은 거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까 덮개를 설치하라는 거구나. 뭐 건널다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밑에 있거나 그러는데 저쪽 반대편 건너가야 되면은 다리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끼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항 보시면은 산안 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조항이 다 만화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웬만한 건 한 8, 90%는 거의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규정 내용 중에서 뭐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그냥 만화 봐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안전보건기술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침. 저 지침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 지침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안공단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법령 지침 정보 탭으로 가서 안전보건기술 지침 가이드로 들어가가지고 안전보건기술 지침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검색어에 뭐 내가 일하는데 뭐 사다리면 뭐 사다리 아니면은 뭐 쓸 수 있겠죠. 뭐 발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조명 뭐 크레인 이렇게 뭐 하다못해서 신기한 것도 많이 써요. 뭐 사무실도 한번 쳐보세요. 뭐 사무실 뭐 치시면은 뭐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다리를 쳐봤어요. 사다리만 쳐도 사실 사다리 종류에 따라서 사다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기술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사다리는 항상 안전하고 사용 가능한 조건에서 보관해야 된다. 사다리가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는 즉시 점검을 해라. 사다리가 만약에 뭐 멀쩡히 서 있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버팀대에 구부러지거나 손상된 부위가 없는지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사다리에 이제 기름과 유지 같은 게 묻어 있으면은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정해놔? 상식적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안전보건공단에서 한 지침에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사업주가 이거 안 하면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침이 있으니까. 네. 결함이 있으면은 사용금지 표시를 하고 즉시 수리해야 된다. 그리고 잠금 장치 휠 도르 같은 경우는 자주 기름칠을 해서 뻑뻑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거 뭐 작업장에서 당연히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다 지침에 다 아주 세부적으로 작업 내용마다 도구마다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작업장을 안전하게 개선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조금 이제 좀 주제가 좀 달라집니다.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있어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조치에 관한 특칙이다. 그러니까 나 그 보건조치 이제 근로 환경에 관한 그러겠잖아요. 네, 건강 사실 좀 정신 건강에 관한 특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감정 노동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는 이제 내 진짜 감정이 있는데 이걸 이제 꾸며서 내 감정을 가리고 그거를 일을 하는 게 내 노무의
내용이 되는 거. 그게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법에서는 좀 건조하게 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법은 이게 대상이 명확해야 되니까 고객을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고객을 상대하는 노동자를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폭행,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41조 1항입니다. 41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게 뭘 해야 되냐.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이거 아시죠? 요즘 워낙에 이제 어디든 전화하면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데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해 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 실제로는 뭐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고객이 폭언할 때. 근데 어떤 스텝을 밟아서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미리 매뉴얼로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지켰을 때는 너 왜 이렇게 고객한테 불손하게 돼 있냐라고 징계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내가 응대해야 되는지를 그런 노하우들도 다 해놔야 되는 거고. 없는 사업장 많습니다. 매뉴얼 내용이랑 건강장애 예방 관련된 교육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매뉴얼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어떤 식으로 이 매뉴얼이 작동되는지를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장들이 이거는 다 해요. 문구 게시나 음성 안내는 해요. 근데 매뉴얼 없는 데 많고 교육 안 하는 데는 더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그 노동부에서 그 업종에 따라서 약간 표준 매뉴얼 이제 비슷하게 뭐 어떤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하는 거를 표준 매뉴얼을 이렇게 정해서 인터넷에 다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매뉴얼이 만약에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만약에 없으면은 뭐 사용자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왜 우리도 고객응대 근로자인데 왜 매뉴얼 없냐 하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노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를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매뉴얼이 나오면은 좋겠죠. 그리고 다만 유한시 제재 조항이 없다는 거. 이게 이 법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있어요. 조금 더 상황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건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이미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 건 일반적인 거고 이거는 좀 구체적인 상황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 위반 안 하면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근데 과태료의 액수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반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들어와 가지고 시정 조치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은 과태료 매길 거다. 해라라고 하면은 99% 사업장들이 이 의무를 이제 준수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그 앞에 그 1항은 그게 없으니까 약간 맹탕인 거고 매뉴얼 안 만들어도 그냥 배째라 해도 되는 거고 이건 안 하면 과태료인 거예요. 업무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받다가 이제 힘들면은 이제 끊을 수 있고 아니면은 휴게 장소 가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안 하면은 과태료다. 두 번째, 휴게 시간 연장. 이거는 뭐 꼭 퇴근 시간도 같이 길어지니까 좋은 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휴게 시간 연장.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하루 소정 근로 시간 내에서 휴게 시간 원래 1시간이지만 8시간에 2시간, 3시간으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치료 및 상담 지원해야 된다. 치료비 같은 거를 대주고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담사도 지원해주고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내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이 괘씸한 고객 상대로. 폭언. 용서할 수가 없어.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이랑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 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해서 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디 뭐 마트 노동자가 뭐 고객한테 뭐 폭언을 당했어요. CCTV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업주들은 항상 여기에 뭐 다른 고객의 뭐 화면이 있고 그래서 뭐 개인 정보에서 안 돼요. 근데 안 줘? 안 주면 과태료 내. 아니면은 뭐 그 콜센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녹음 파일 줘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포괄적으로 민영사상 지원 다 해줄 수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안 하면은 노동청에다가 근로감독 놔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인데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인사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일 무겁습니다. 이거 사업주가 만약에 조치 의무 요구했다고 징계를 때렸다라고 하는 게 인과관계 입증되면은 형사처벌 받아요. 그리고 어떤 해고뿐만 아니라 인사조치가 무효다라고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센 거예요. 센 게 들어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작업중지권이 있습니다. 내가 위험하거나 생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일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앞서 살펴본 그 고객대 근로자의 그런 권리들도 작업중지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내 신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일하고 임금 받는 거지 무슨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게 아니지 않냐. 사업주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작업중지권 행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조문 먼저 살펴볼게요. 네.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가 먼저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꼭 그 아까 업무상재해랑 다르다고 했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를 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처벌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이거 했다고 해서 기소돼서 처벌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이제 산업법 개정하면서 이제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꼭 뭐 여기서 정해 놓지 않아도 사실 당연한 건데 어쨌든 산업법 개정되면서 권리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안정하고 있어도 헌법이나 민법 해석상 권리가 있는 건 맞아요. 내가 노무 제공을 하면서 노무 제공하는 게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랑 부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죠. 나 그냥 혼자 대피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고 또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이제 사항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노동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 있을 때에는 나중에 봐서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당시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작업중지권 행사했다고 해서 뭐 너 노무 제공 안 했어? 너 징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설령 내가 좀 그 상황에서 오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름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이거 뭐 나중에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화학 공장이에요. 그러면은 터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은 그게 어떤 화학 물질인지 노동자가 가서 뭐 시료 채취하고 이거를 뭐 국과수에 보내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대피해도 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죠. 오히려 이제 작업중지권 행사하면은 약간 쟁이랑 비슷하게 봐가지고 이제 형사처벌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징계를 먹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문과 현실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조문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업중지권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행사를 하는 거에는 아무리 힘센 노동조합이어도 작업중지권 행사했다가는 징계도 뭐 당하고 형사처벌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행사를 시키느냐 해서 공권력을 투입시킨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작업중지권 행사해야 되는 상황 보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8조 39조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사용자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상황 신고 전화로 그럴 때는 전화를 해라. 1588-3088로 이제 전화를 해라라고 노동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냥 전화해도 뭐 지역번호 안 누르고 전화를 해도 전국 노동부 관서로 곧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청 공무원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가 바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도록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산한 직무규정 30조에서 익명성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전화를 이제 1588-3088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뭐 어디 영동 공장인데요. 여기 뭐 천장에서 이제 천장이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다 공장 기계가 가동되고 있는데 감전될까봐 정말 위험입니다. 빨리 나와주세요라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이게 다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거 꼭 반드시 익명으로 제가 전화했는지 모르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안 해도 익명성 사실 보장이 됩니다. 물론 신고할 만한 사람 사실 거의 다 현장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익명성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을 근로감독관이 못하면은 뭐 강하게 항의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할 때의 팁은 뭐냐면 일시, 장소, 위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사진이랑 동영상도 촬영을 해놓으세요. 현장 그거를 미리. 그리고 통화할 때도 녹음을 꼭 하세요. 1588-3088로 전화했을 때도 녹음해놓으세요. 징계를. 녹음해놓으세요. 그리고 즉시 최대한 빨리 현장에 나와가지고 현장 보고 작업중지 명령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전보건 조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현재한 위험이 있을 때는 그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사업주는 어떤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시정 사항을 이제 완료를 하고 내가 명령 받은 거를 이제 게시를 해놔야 돼요. 이거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노동부 장관은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를 하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아까랑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이행이 안 됐을 때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중대재해라고 하는 거는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제 1명 이상 사망하고 같은 재해로 이제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고 같은 재해로 10명 이상의 이제 질환자가 나왔을 때 이런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 장관은 해당 산업장의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작업 중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실 그게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에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죠. 재발 방지 위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중지를 시켜놓고 그거에 관해서 개선 대책이 나올 때까지 중지를 시켜놓고 개선 대책이 나오면은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뭐에다가 작업 중지할 수 있냐? 해당 작업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작업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일 유사인데 오히려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럼 동일한 작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완벽하게 똑같은 작업이어야 하냐? 아니면 비슷한 종류의 위험이 있으면은 다 동일 작업이냐라고 했을 때 노동부는 좁게 봐요. 노동부는 좁게 보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더 투쟁을 해서 이 작업 중지 범위를 더 넓히죠. 이 항은요 전면 작업 중지가 가능한 경우예요. 좀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경우겠죠. 토사, 구축물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 누출. 딱 보기만 해도 좀 대형 재난이죠. 대형 재난. 이런 경우에 산업재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전면 작업 중지할 수 있다.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해당 작업, 뭐 동일한 작업 이런 식인 건데 이 항엔 좀 특징이 있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업 중지가 됐을 때는 이제 해제 심의위원회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은 이것도 형사처벌입니다. 굉장히 세요. 작업 중지 명령 내려졌는데 작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1588, 3088에다가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냥 112에다 전화해버리세요 그냥. 네. 아니면 뭐 검찰에다 바로 해도 되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작업 중지 명령 위반해서 작업하는 거. 네. 이상으로 그 산안법에 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많이 생소하신 내용, 좀 처음 듣는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계속 또 가랑비 옷 젖듯이 듣다 보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사실 산안법에 관한 강의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좀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현장에 있는 활동가분들 또 노조분들한테 얘기를 좀 물어가지고 이 강의 교환을 완성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간 내용이 있더라도 좀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